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작대판 골팔 저자 정답입니다. 이 5.18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앉았다는 거짓말이에요. 일어섰다는 신동을 합니다. 작대판 골팔 다 그런데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한강이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고 왜 한강에게 노벨상을 줘야만 했는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촬영할 때는 영상을 비춰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구글 측에서 영상을 폭파하고 정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 관중분들의 표정만 보실 수 있도록 관중석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까? 어린입니까? 어린데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 저것이 북한군의 복장 계급이에요. 아무나 빨간 의사를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뭘 들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뭘 들고 이렇게 뛰어가서 살려. 보여가고 요 남자하고 요 아이하고 가족을 위장을 갖췄다니, 부정을 줬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총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보셨죠? 그럼 전남 도청으로 돌격을 하는데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18 사진을 보면은 태극기를 들고 어떤 사람이 막 뛰는 사진도 있죠? 이 태극기가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를 데리고 총을 들고 총알이 빗발치는 도청으로 가는 게 일반 시민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어른들 자기 자식을 총알이 빗발치는데 거기서 가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찍은 게, 지만은 박사가 그 탈북자들한테 고발을 당했어요. 4살짜리 탈북자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고발을 당한 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내줬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머리에 쓴 수건이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색깔을 쓴 사람들이 바로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던 특별 부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 보면은 하얀색 수건을 썼어요. 하얀색 수건을 목에 걸거나 머리에 쓰거나 하는데, 이 사람들은 딱 세 줄로의 수건을 써요. 이렇게 얘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분석된 이런 부대라는 거.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는 교도소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교도소를 습격하지는 않았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왜? 아무리 방어해도 교도소 습격했다 나중에 상황 끝나고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전학주라는 연예가 다양하게 연구대생 500명이 연구자들 600명이 다낭에 와서 강제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데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광주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버스도 타고 트럭도 타고 담양으로 가요. 그럼 담양에서 광주에서 담양을 가려면 어디를 앞으로 지나가야 되냐면 교도소 앞으로 지나가야 되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교도소 앞으로 막 버스 타고 트럭 타고 총 들고 수백 명이 막 가면 군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교도소 습격하러 오는 놈들하고 쏘죠. 그렇게 된 사건이 교도소 습격 사건이고, 영상을 보셨지만 이 영상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상황실장이에요. 전투기획 사령부 보병학교 상황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부대 상황을 다 통제를 하고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대의 특명을 받는 거예요. 5.18 때. 그래서 제대를 내가 하고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광주에 나갔다가 이일설을 직접 본 거예요. 북한군 투스타, 북한계군 중장이에요, 중장. 투스타가 보통 광장에 나와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주차역에 앉아가지고. 지휘를 하니까 옆에 지휘관들이 서서 그 내용을 막 수소를 섞고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군 투스타를 직접 본 거예요. 그 여자가 여자 복장을 하지 마. 투스타가 여자 복장하고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그 사실이 하나 있고, 이 헬기 사건이 뭐냐면은, 이걸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을 올가맨 거예요. 저 거짓말이거든.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전라도 세력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북한군 한 명 죽었다는 거. 북한군 8명을 한국 군복을 입혀가지고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대 조교 군대로 위장을 한 거예요. 이게 북한군 별 9개가 11년짜리 별 하나짜리가 직접 명령을 내려가지고 24일날 작전을 하기 전날 이내 대위 한 명을 전교사로 발령내. 그래서 인사참모를 통해가지고 정식으로 전투교육사령부에 인사발령을 내요. 그 사람이 24일날 신고를 하고 북한군 8명을 데리고 내복도로 가서 어저께까지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원들을 9명을 현장에서 직사를 시키고 36명을 불구를 만들어요. 불구. 그랬는데 그때 북한은 한 명이 죽어요. 그랬는데 모든 작전 참고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군이 한 명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전교사 조교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작동에다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안장을. 그런데 북한군이 또 근본이 없어. 경적 카드가 없는 거예요. 묻지를 못해. 그러니까 경적 카드가 있는 시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통합병원에 있는 방병을 쏴 죽여. 현역은 못 죽여요. 왜냐면은 작전에 다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죽여서 시신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방병을, 통합병원 방병을 쏴 죽이고 걔가 군인들이 작전하는 걸 죽었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방병을 대신 묻은 거예요. 통합병원 소속 방병을 전교사 소속으로 고쳐가지고 그거를 국방부가 서류를 줘줘요. 국방부가. 그렇게 해서 동작동에다 묻었어. 그래서 죽은 생사가 숫자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찾아냈어. 이게 지금 책으로 발견됐어. 이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국방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부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 8명을 한국에 편지해서 한국군 군복을 입히고 한국군 무기를 줘가지고 한국군을 공격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대신 방위병을 쏴 죽여서 대신 불러가지고 서류까지 만들어줬어.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숨기기 위해서 바로 한가의 노벨상을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방부는 문 닫고, 역대 대통령들 다 문제가 돼요. 역대 국정원장은 다 문제가 돼요. 이게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한강에 노벨상을 줘가지고 5.18을 다시 띄우려고 했는데, 많은 애국가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고, 한강 이런 여자네, 저기 어떻게 노벨상을 받아? 다 들고 일어나갖고, 오히려 불나지로 부채질하는 격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하지만 집에 갔다 다시 도청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도청에서 맨 마지막에, 하지만 집에 돌아갔다 도청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이런 아나운서 멘트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한강, 요 여자가 사기를 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거 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 죽음의 행기라고 시작을 했는데, 꽃땡크를 보내준 장군이 청주회 도전간첩 장군이에요. 북한 간첩이에요. 26일날 도청 작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청에 가서 죽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천주교 신부가 그 사람도 간첩이에요. 말하잖아요. 니들은 여기서 지켜라. 우리가 가서 죽을게. 우리 죽은 다음에 니들이 지켜라. 이런 말 하잖아요. 저 광주의 지도층, 수습위원들,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 도청에서. 왜냐? 자기들이 죽기 싫으니까 대신 죽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애들을 죽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도청에서 저희가 3.8km 심리. 그때 그가 들어왔으면 차를 타고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막으려면은. 그런데 저렇게 슬슬 걸어서 심리를 가요. 그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 중에 돈 줘도 될 만한 애들을 뽑은 거예요. 돈을 줘도 될 만한 애들을. 그래서 애들한테 노란 봉투에 옛날로 무고하는 노란 봉투 아시죠? 얇은 거. 거기다가 10만원을 넣어서 애들을 준 거예요. 그때 10만원이면 육군 소령 월급이야. 5.18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50, 400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 돈을 주니까 애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가요. 엄마가 그 돈 주기 위해서 집에 가다가 3명이 공수부대 2명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공수부대들이 보니까 학생들이 지나가. 학생들이 지나가서 불러가지고 주머니를 뒤졌어. 주머니를 뒤지니까 노란 봉투가 나왔어. 노란 봉투에 10만원이 드는 거야. 그때 뭐 소위 하사 이런 애 들어가는 건 돈 몇만 원 안 될 때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돈이나 볼 거니까 어떤 아저씨가 줬어요. 니네 이거 집에 가지고 와서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애들이 돈 집에 갖다 주고 약속을 했으니까 도청에 간 거예요. 도청에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26일은 시민부 상황실 통제라고 그러냐. 전교사 상황실에서 한 거예요. 전교사. 미리 이웃소리가 가면서 시민문은 없어요. 김대중 여단이라는 전투 부대를 미리 편성해놓은 거예요, 김무일이가. 걔네들 지휘권을 전교사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고한 거예요. 애들 3명이 공수부대 어디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결정한다. 전교사에서 딱 보니까 칠공수에 누군지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진압작전을 하는 거예요. 진압작전을 하는데 저거를 주신 사람 팀이 반소희하고 이하사예요. 한 팀이. 그러니까 어디로 몇 시에 온다. 이걸 딱 알아가지고 27일 새벽 4시 25분. 5월 말에 새벽 4시 25분은 깜깜해요. 안 보여요. 불 다 껐어. 전기가 없어. 그거를 딱 오는 거를 이마를 총통으로 쏴서 죽여요. 딱 그 사람 한 번 죽는 거야. 27일날. 그래서 이걸 막은 거야. 그래서 아나운서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집에 갔다 도tum으로 되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바로 그 동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소년은 죽었다. 총알로 죽었다. 대검으로 죽었다. 뭉개기로 죽었다. 요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죽기 싫으니까 10만원씩 줘가지고 두드레를 뽑아가지고 도tum해놓고 자기들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냥 안 들어가는 거야. 수술위원들은. 그리고 신부가 나와서 거짓말 하는 거야. 남동성당 신부가. 그래서 한강이가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얼마 팔지도 않았어.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도 한 명이 죽었어. 한분 편지 쓰여가지고 동작군에 못 가.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반명을 죽어서 대신 부르는데 들켰어. 이걸 덮어야 돼. 그래서 노벨 평화상 분석을 했던 거고 노벨 평화상 공작 중에서도 5.18 이야기를 딱 띄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동징계 떠올린 거야 우리한테 지금. 동징계.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MBC에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도청에서 지구로 갔다 되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동반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동반이라는 건. 그게 됩니다, 이게.